저기 보이는 일본의 선거 벽보, 저 또 일본 선거 벽보를 봤으니 일본 정치에 대한 이야기 또 해드려야겠네. 저기 일본의 선거 벽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본인들 나라의 정치에 대해 진짜 무관심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정치충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관심해서 문제예요. 그런데 왜 무관심하냐, 왜 무관심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기호, 당, 그리고 이 도장 찍는 곳 해가지고 도장 꽁꽁꽁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투표지에다가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의 이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름이 만약에 어렵거나 어려운 한문을 쓰거나, 한문 같은 경우에는 부수, 획수 이게 있잖아요. 그게 틀리면은 그거는 무효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 지역구를 물려받는다, 정치 후계자 구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이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속 뽑아왔던 사람의 이름은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코바야시, 그 사람이 미우라,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정치가 가문들은 이름들이 하나같이 쉬워요. 그냥 듣는 순간 딱 알 정도로, 야마다 같은 거, 요런 이름 굉장히 쉬운 한문을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은 진짜 선거가 자주 여러 번 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정치 구도가 하나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에 버금가는 그 권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총리한테 진짜 막강한 권한 한 가지를 줘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내각 해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총리로서 뭘 진행을 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뽑혀진 의원들이 왠지 내가 발의한 법안, 내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 같아 하면은 그냥 해산을 시켜버려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의원이잖아요. 의원인데 국회에 들어갔어.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30일 만에 잘릴 수도 있고 1년 하다가 잘릴 수도 있고, 그건 진짜 총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든 개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일본 의원들 사이에서 헌법 개정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그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이 일본 의원들이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평화 헌법이라고 불려지는 그 헌법 구조 있거든요. 일본은 군대를 가져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이 헌법 구조에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일본 의원들이 헌법을 개정하고 싶은 이유는 그 평화 헌법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의원 해상권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 해상권을 만약에 없앨 경우에 어디가 불리해져요? 일본에서 계속 정권을 잡아왔던 자민당이 불리해져요.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계속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기네들 당에서 총리가 나온 다음에 그 총리가 자민당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당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 의회 해상권을 사용을 마음껏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헌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은 좋든 싫든 일본의 민주당이라던가 다른 여러 당들이 있잖아요. 그 당들이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어떤 지역구에서 딱 뽑혔는데 그 사람을 자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일본 의원들이 그거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치 구도가 자민당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 하나 있다. 이 자민당, 민주당 해가지고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당의 색깔이 확실해가지고 모든 의원들이 으쌰으쌰 해서 그 당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색깔을 유지를 해야 된다, 요런 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당 내에서 파벌이 또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은 누가 총리가 될지 모르거든. 어떤 의원이 총리가 될지 모르니까 나는 누구 편, 나는 제 편,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벌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자민당을 보수 우익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중도파가 있고
또 거기서도 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벌이 나눠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의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자민당 소속이 되어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자민당으로 들어가고 싶어. 근데 나는 이 자민당의 스타일이랑은 조금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소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민당으로 나가면 일단 뽑아주긴 해주니까. 왜냐면은 민주당이라든가 다른 당의 사람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 쉽사리 이름을 적기가 힘들어요. 일본은 또 왜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렇다 보니 자민당 내에서도 좌파 파벌이 있고 중도 보수가 있고 중도 진보파가 있고 그 자민당 내에 또 다른 당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재미난 부분이죠. 우리나라와는 사뭇 많이 다른.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권이 그 패권을 잡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간나오토 총리랑 그 하토야마 총리였나? 아마 그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됐던 배경이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그 미군 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고속도로 요금 부분 무료화, 그리고 요금 할인, 그게 이제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완전 사로잡았어요. 특히나 고속도로 요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싸요. 일본이 서울에서 부산 한 400km라고 쳤을 때에 우리나라는 한 5만원 정도 톨게이트 비용이 그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본은 15만원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진짜 비싸요. 그렇다 보니 내가 일생 동안 버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요금 할인이 들어가면 일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집권을 하고 나서 하토야마 총리였나 그 사람이 조금 정신 나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대한 거를 총리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 자기가 의원직을 계속 할 동안에는 미군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총리가 돼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막 볼 거 아니에요. 막 보고서라든가 그런 걸 보니까 미군이 일본에 주둔을 함에 있어서 전쟁 억지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미군이 무조건 일본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고 그걸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어요. 일본 국민들이 어이가 없는 거지. 아니 그 당연한 거를 몇십 년 동안 의원을 했었던 사람이 몰랐단 말이야? 해가지고 그 하토야마 총리가 실각을 하게 되면서 간나오토 총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거 있잖아요. 고속도로 요금 개편. 그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자료랑 보고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이제 보다가 덮어야겠다. 안 되네. 일본에서는 안 되겠는구나. 유야무야 됐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일본 민주당에 대한 그 배신감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자민당 쪽에서 그런 거를 못해서 안 했던 게 아닌데 그거를 왜 들쑤셨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의 또 습성이 이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힘입어서 어떤 권력이라던가 무언가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때에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진행을 시켜야 돼요. 뭐 물론 우리나라도 그게 안 되면 되게 실망감을 표출을 하고 이 사람은 왜 이럴까 하면서 이제 실망을 하면서 돌아서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맹목적인 어떤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니에요. 내가 한다라고 했으면은 어떻게든 끌고 가야 돼요. 그게 나를 뽑아주는 사람에 대한 뭐 예의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면목이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어하는 걸 진짜 싫어한다고요. 네, 룰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본인이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고 해놓고 안 해? 왜? 가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민주당이 그 이후에 권력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믿는 거지. 이제는 뭔 말을 한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아베 총리가 뽑혀가지고 뭐 약간 좀 이상한 정책들을 한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엔화 무한정으로 찍어내는 거. 그러니까 고도 인플레이션을 엔화를 강제적으로 찍어내는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베 총리가 계속 말을 했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본인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그냥 끌고 나가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했던 말, 자기가 내뱉은 말을 어떻게든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리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원들이라든가 총리들이 안 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야 이런 정책은 했다가 야 좀 너무 좀 더럽다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본인이 나서가지고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총리로 기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는 지금 저기 이 세계로 가셔가지고 총리였던 내가 이 세계로 전생을 했던 건에 대하여 뭐 그런 거 지금 찍고 계시죠. 뭐 아무튼 뭐 요런 식으로 대략적인 어떤 그 일본의 정치 구도, 일본의 정치는 왜 이런가, 일본은 왜 다른 당이 집권을 하기가 어려운가에 대한 뭐 그런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인 란돌이 하러 가야 돼요. 빨래 해야 돼, 빨래. 또 코너 속의 코너, 정씨가 읊어주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편이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